워킹맘, 전업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 뉴맘맘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선생님 제가 네. 인사랑 너무 완벽했던 것 같죠? 오늘 네. 근데 사실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요?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해야 되네. 맘들을 위한 이러네요. 뭐 알아서 들으셨겠죠? 그 네. 말이 또 그 말이니까. 그럼요.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닥터류 알려주세요.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되게 모호한 거긴 한데 우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 임신한 분은 왜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감기도 안 걸리고 뭐 결막염도 안 걸리고 뭐 위에 뭐 위궤양도 안 걸리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죠? 그렇죠. 오히려 하는 더 거는 많이 걸리잖아요. 더 많이 걸려요. 면역력도 조금 맞아요. 딸리고. 그래서 임신 전에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던 분들이 오히려 막 피부 트러블이 너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뭐 중이염 같은 것도 쉽게 오고 부비동염도 그렇게 많이 와요, 산모는.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오늘 주제는 임신 중 다른 과 진료에 대한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치질이요. 치질, 그렇죠. 산모는 치질이 다 있잖아요. 치질이 네. 너무 심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항문외과 가도 됩니까? 항문외과 가보셔도 됩니다. 근데 임신 중 치질은 다 생겨요. 안 생기는 분은 없고 분만 과정이 있어도 아이를 푸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치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당연한 임신 과정이기 때문에 호전되는 걸 보세요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질은 보면 대부분 증상이 한 번 생겼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따뜻한 물로 자육을 하면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너무 아프면 단인 산부인과에 가서 치질 때문에 조금 너무 아프고 불편해요. 그러면 치질 부위에 통증을 덜어주는 연고가 있어요. 붓기도 가라앉게 해주는. 그거는 임신 중에 써도 괜찮나요? 네, 그거를 항문에 바르시면 되고요. 꼭 병원에 가서 치질을 바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진짜로 항문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왔던 분이 있어요. 실제 산모가. 네, 너무 부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치질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치과예요, 치과. 치과를 가도 되냐고 치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맘맘맘2에서 했었는데 임신 중에는 스케일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딱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발치. 이 뽑는 거는 좋지 않아요. 뭐 신경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아이한테 상관없고 마취할 때 약간 들어가는 국소 마취제가 크게 아이한테 영향이 있을 정도로 큰 용량은 큰 건 아니고 희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발치 자체가 엄마 몸에서 순간적으로 균이 이렇게 딱 혈관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기 때문에 임신 중에 발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안과. 결막염 다래끼 되게 같은 많아요. 거. 그렇죠. 다래끼나 결막염 많은데 필요하면 임산부들도 안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안과에서 처방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산모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아무것도 약을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안약이 들어가는 항생제는 우리가 임신 중에 안 쓰는 항생제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혈중 농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병이 나면 안과 가서 치료 받으셔도 되고 또 다래끼가 크게 올라오면 심한 경우 배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짜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과를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항생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받으셔도 되고요. 피부과, 여드름 많이 나는 경우 있는데 가서 여드름 짜는 압출 치료랑 여드름에 대한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건선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임신하면 건선이 생기는데 건선 같은 거는 크게 약이 없죠. 연고밖에 약 치료밖에 없고. 네, 보습제. 잘 발라주는 그렇죠. 거 외에는. 그것도 필요하면 진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이제 또 하나, 허리 아프다고 정형외과도 많이 갑니다. 가도 될까요? 그거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 때문이라기보다 허리니까 또 당연한 허리 치료고 배가 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 원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면. 하지만은
어차피 임신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대부분 가벼운 물리치료인데 그 물리치료가 이제 적외선 같은 거 씌워주고 온열로 이렇게 근육 풀어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본인이 통증 힘들면은 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제 산모분들이 상기도 감염이 많이 생기는데 항생제를 제때 안 먹으면 여기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키우면 더 아이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콧물이 너무 누렇게 나오거나 여기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거나 열이 계속 동반되는 가래 콧물 기침이 있는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항생제 치료를 제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과도 있어요. 내과도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쵸. 임신 중에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보통 입덧 시기가 끝났는데도 너무 소화가 안 되거나 너무 속 쓰리거나 위장 장애가 심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내시경도 하셔야 됩니다. 임신이라고 모든 걸 다 스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모분을 보다가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위장 장애를 많이 호소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다 그래서 모든 진료가 다 스톱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쓰림이 너무 심하면 일단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내시경도 해보셔도 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맞아요. 매운 거. 임신하면은 느글느글하고 그러니까 신거 매운 거 많이 땡기잖아요. 저는 원래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불닭처럼 그렇게 매운 것까지 못 먹지만 그냥 매운 쭈꾸미, 낙지볶음, 약간 매콤한 거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괜히 신경이 쓰여서 임신 중엔 안 먹긴 했어요.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입맛이 되게 순해지더만요. 좋은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그 기간을 다 겪고 술을 이제 끝내고 나서 나중에 김치를 먹는데 김치가 너무 매운 거예요. 맵고 자극적이었어요? 네. 잘하신 것 같기는 해요. 매운 음식을 우리가 임신 중에 특별히 안 먹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음식이 맵다 그래서 아이한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매운 기운이 뚫고 들어가는 건 그렇진 아니고요. 않습니다. 네. 매운 거 먹으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임신 중에는 위장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사 있다가 변비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임신 중에 설사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아기가 내려가는 느낌 나고 좀 힘주니까 화장실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매운 음식 이제 물이 막달되면은 역류가 많이 해요. 음식이 여기까지 자궁에 와 있으니까 위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막 넘어오거든요. 근데 매운 음식 먹으면 식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막달에 너무 많이 드시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내시경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가 많이 헐었구나. 임신 중에도 너무 헐고 그러면 피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매운 식품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역류 증상 때문에 여기 속 허한 거,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배탈 날 정도로 이렇게 위장 장애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든든한 다른 걸 꼭 같이 먹는다던가 밥이라든지 그런 걸 꼭 같이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양을 조절하거나 매운 음식 먹고 나서는 충분히 소화시키고 주무시던가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추천합니다. 첫 코너로 아이 책책책. 선생님 오늘은 또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와우. 이게 뭔지 아세요? 믹시럽? 에르베틸레라는 네. 작가인데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오. 우리나라에서 전시? 미술관 전시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작가가 이런 컬러에 대한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에 파란색을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하면 초록이 되고 오. 이렇게 색깔로 막 나와요. 그러면 이 파란색에 레드를 섞으면 보라색? 보라색이 되고 이런 색의 3원색에 대한 게 막 나와요. 이 색이 되게 재밌죠? 이렇게 해서 책 보세요. 신기하다. 이렇게 접어서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 섞였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훅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책이 진짜 이렇게 색깔이 다 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걸 하면서 컬러에 대해서 재밌게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해보고. 이분 전시도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손도장도 찍고. 손으로. 오. 이게 이런 책도 있구나. 네,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조금 놀이북 같은 개념이긴 한데
실제로 영어를 뭐 읽어주고 안 읽어주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컬러들을 애들이 되게 선명한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약간 이런 컬러 책을 보면서 뭐 똑같은 색깔 찾아 나가는 것도 있고 저기 노란색이 있고 저기 빨간색이 있네? 섞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물감 가지고 도화지에다 섞어보면서 손도장도 찍어보고 막 그렇게 놀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와, 재밌겠네요. 재밌겠어요. 네, 좋은 책이네요. 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에게도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맞아요. 코너도 이 에르베틸레 분의 전시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의 전당에서는 좀 끝났고 작년 2018년도에 했던 네. 거죠. 그리고 또 딴 데서 또 했던 것 같고 창원에서 하고요. 성산아톨에서 한다고 합니다. 색색깔깔전. 애기도 같이 가도 좋은 그럼요. 전시인 거죠? 아이를 데리고 가기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소문이 났고 이게 색색깔깔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난해하지 않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좀 멀리 난해하고 먼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진을 좀 보니까 사진으로 전시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고 아이들도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많네요. 맞아요. 가족이 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의 야심작은 짜잔 이거예요. 정말 뭘까요? 귀엽다. 그냥 이거 우리 애기 나면은 이런 거 휴대용도 있고 이렇게 애기 패드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기 패드를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이거는 특수한 거예요. 이거는 목욕 패드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욕조가 좋아져서 앉아서 하는 욕조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넓은 다라 같은 동그란 데다가 다라 메리엄가요? 애기 욕조도 되게 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무서워서 파둥파둥하고 엄마 팔에 이렇게 안기죠. 또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기를 혼자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그쵸. 한쪽 팔에 애기를 들면서 샴푸를 막 짜고 여기 닦고 막 수건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애기가 버둥버둥하는데 이게 욕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달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절로 애기 고개는 받쳐주고 상대적으로 몸은 여기 편안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애기가 놀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게 의자가 안전 보호 가드가 있는 상태로 애기가 물에 들어가면 얼굴이 이쯤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에 떠 있는 거에 대해서 애기가 덜 바둥바둥해서 혼자 목욕시켜야 될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말리면 돼요. 이건 해서 말리면 되고 또 목욕 패드로 나중에 쓰다가 너무 작아지면 딴 걸로도 써도 된답니다. 약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앉지 못하는 애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앉으면 그냥 시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목욕. 맞아요. 그 첫 3개월이 얼마나 목욕시키기 힘들지 몰라요. 또 매일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땀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 하면은 애기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은 목욕할 때 좋아요. 괜찮죠? 이런 그러네요. 것도 나왔네요. 그래요. 우리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팔이 빠졌죠, 우리가. 맘 초대석. 와. 오늘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조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 보셨던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2부 또 봐야 된다. 만약에 1부를 안 보셨던 분 있으면 꼭 1부를 보셨으면 해요. 이제 아이를 보셔. 키우는 분이나 또는 아이를 키우기 직전에 있는 분 또는 나중에 계획하신 분 누구나 굉장히 꼭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부를 다시 보고 2부에서 만나는 걸로. 2부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수업을 해주실 건가요? 엄마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맘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오. 컨셉으로 두 개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어머. 봤어요. 쌤은 저도 처음 봤는데 내가 엄마를 골랐어? 시간이 흐르면. 네. 두 작품을 어허. 갖고 왔는데 네. 그 맘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해서 그 아픈 마음, 힘든 감정들을 이렇게 매만져 드리는 그런 류의 위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마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가 좁아지냐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내 고통에만 집중하고 몰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들고 지금 내 마음 아픈 게 제일 아프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아픔이나 고통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위에서 지구를 보면 네. 우주로 가서 보면 지구는 요만하고 근데 점점 내려올수록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달리해보면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엄마를 골랐어요. 네. 이거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이 생각? 그러네요. 관점이 바뀌네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내 맘대로 키우려고 하죠. 그것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이가 우리에게 왔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얘는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왜 그런 태어나- 얘기 있잖아. 아, 태어나 보니 뭐 아빠가 브래드 피트, 엄마가 안젤리나 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한테는 그냥 당황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렇네요. 뭐야 여기 나 이런 데서 사는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은 반대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엄마를 골라서 온 거라면 골라서 온 거라면? 그래서 제가 여기 앞부분을 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엄마를 골랐어 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엄마로 정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아기 천사들이 있고 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난 저 엄마로 정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저 엄마로 정한 거야? 하늘나라 천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난 저 엄마가 좋아요. 여기 보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엄마를 골라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남자잖아. 아유, 저 사람 말고요. 저기 저 엄마 말이에요. 뭐라고? 저 사람은 청소도 얼렁뚱땅, 요리도 엉망진창이야. 그랬더니 다른 애들, 요 뒤에 숨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으악, 난 저 엄마 싫어요. 모두 저 엄마를 싫어하잖아. 아기는 이상했어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초콜릿 먹는 것 좀 봐. 게으른 데다가 엄청난 먹보야.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엄마한테 내려오거든요. 네. 삼각김밥 잘 사 먹는 네. 엄마한테요. 어떻게 됐나요? 이 내려와서? 엄마를 보세요. 이 엄마가 어딜 봐서 엄마 같습니까? 애 같아요. 애 같아요. 같죠. 네. 그냥 애 같은데 애 같은 엄마한테 이 애가 오는 거예요. 뒷얘기가 몹시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직접 보시고 어머,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지연 선생님이랑 봄살 에디터님이랑 저랑 아까 요 그림에 나왔던 하늘나라 천사 할아버지 옆에 있는 세 명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해봐요. 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구름 위에. 그리고 내려가서 엄마를 고를 거예요. 밑에 네. 있는 엄마들을 보면서 고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골라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마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분명히 있을 있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내 엄마의 그 약점과 안 좋은 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 하늘에서 다 보잖아요. 네. 이 엄마가 게으르고 요리도 잘 못하고 먹보에다가 하여튼 딴 애들도 안 좋아하는 그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엄마를 선택했다면 나는 왜 내 엄마를 지금 선택해서 내 엄마의 딸로 왔을까? 제가 먼저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 엄마는 소녀 같은 분이세요.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시고 사실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선택해서 왔다면 그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나 좋은 행동 같은 것들이 오해받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많이 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이 책을 보고 저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엄마를 골랐다면 난 왜 하필 내 엄마를 골랐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불평불만도 많고 아 우리 엄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거에 빗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엄마를 좀 지켜주고 더 자유롭게 도와드리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냥 나랑 엄마랑 매번 부딪히는 순간에서는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입장 바꿔서 내가 엄마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니 그럼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겠구나. 혹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엄마를 두 분은 왜 선택했을까요? 저희 엄마는 되게 솔직하시고 자기 감정이 되게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즐거워요. 그리고 나름 순박하시고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게 좋아서 엄마를 선택한 것 같아요. 뭘 엄마랑 함께 즐겁게 즐거우려고 지켜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즐거우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시. 네, 물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네,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요. 네. 그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나는 엄마랑 함께 즐겁고 싶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를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나는 저 매력적인 여성분과 즐겁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여기를 골라서 왔구나 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본살 해볼까요? 아직.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어떻게? 진짜 울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은 엄마가 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진짜 날 챙겨주고. 근데 내가 엄마를 왜 골랐을까? 엄마를 내가 왜 골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을 내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아니 마음속에 웅덩이가 많은 사람은 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엄마를 저는 그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다시 그 옆에 아이들이면 너는 어떤 엄마를 고를 거니? 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 난 지금 우리 엄마를 선택할까? 했는데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질문이 딱 왜 선택하지? 왜 선택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왜 선택하려고 그러지? 내가 우리 엄마의 어떤 면을 되게 좋아하지? 근데 그게 너무 극명한 게 되게 정이 너무 많고 관심도 많고 막 그런데 그게 늘 약간 촌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세련되지 못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늘 그냥 받아만 줘도 됐던 건데 왜 그렇게 막 매몰차게 그러니까요. 고생하신다고. 엄마는 주고 싶은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시냐.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신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반찬 맨날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지 말고 그냥 본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싸서 보내고 박스로 보내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게 마음이 아파요. 봤는데 고마우면서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를 선택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할 것 같아. 저분은 정이 너무 많아. 그 정을 막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러면 나는 저 정을 기쁘게 잔뜩 다 받아들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본인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즐거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즐거움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걸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힘들 거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너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왜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냐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정말 엄마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뿜 하고 들어오고 누가 진짜 기쁘게 받아주고 엄마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었어. 나 엄마 없으면 어떨 뻔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뿜! 이 말 한마디. 에너지가 뿜! 이렇게 뿜이죠.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독서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좋은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은 안 갖고 왔는데 소개를 드리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난 사랑해를 얘기했는데 저쪽이 못 알아듣는 언어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말을 들어야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잘했어,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2번째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딱히 뭘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앉아서 테레비 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3번째는 선물을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하면 맨날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남편이 퇴근길에 자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붕어빵 3개 사오는 거.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 꽃 좋아한다고 꽃을 꺾고 오는 거. 이런 게 다 선물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봉사.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내 일을 도와주고 덜어주고 거들어주는 그런 걸 받아야 이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마지막은 스킨십. 머리 쓰다듬어주고 손 잡아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뭐 이런 모든 것, 그런 스킨십을 받아야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내 어머니, 내 아이들도 나와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해서 막 맨날 같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인정받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면 백날 엄마랑 있는 거 이거보다 그냥 우리 아들 최고 막 이러면 에너지가 뿜 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골랐어 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언어로 빠져가지고 됐는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또 기대되네요. 네. 시간이 흐르면으로 또 생각을 넓혀봅시다. 이거는 포르투갈 작가 이자벨 미니오스 마르틴스라는 사람이 글을 쓴 작품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연필은 짧아져. 냄비 속 양파는 부드러워지고 손등은 쭈글쭈글 거칠어지지. 지우개는 닳아 없어지고 카펫은 낡아 희미해져.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져. 네. 그리고 감자는 싹이 나지. 네. 컴퓨터는 점점 느려지고 빗방울은 머지않아 바다를 만나지.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든.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의 그 귀여운 볼살이 없어지지. 시간이 흐르면 제 아이 대입해도 되나요? 아, 네. 아이로. 네.
제인이가 키가 커지겠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민결이도 한글을 읽겠구나. 아, 한글을 읽겠구나. 그렇죠. 그날이 오겠죠. 네.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고 귀여운 궁둥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날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면 제인 딸아이가 나를 지적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무섭시군요. 그게 딱 떠오르네요. 이제 크게 되면 머리가 굵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거나 반감이나 의문을 갖는 순간이 오겠죠. 오겠죠.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을 지겨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날도 오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엄마와 아빠랑 같이 자자고 이불 속을 파고 들어오는 일도 없겠죠. 이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장 이룰 수 없어서 애태우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되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만지작 하는 아이의 볼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에 꼭 안고서 엄마 하는 지금은 지겨운 그 소리도 못 들어요. 이제는 애랑 대화하기도 힘들고 학교 갔다 오면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바뀔 거고요. 지금 너무 좋았던 거는 곧 사라져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뱃속에서 낳고 내가 평생 끼고 키웠으니까. 사실은 좀 저랑 만나기 전에 아침에 애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고 나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를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두고 나온 아이랑 다시 만난 이 아이가 같은 아이일까요? 다르네요. 왜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죠? 시간이 흘러서요.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는 뭐 못하던 가위질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친구랑 오늘은 어떻게 화해하는지도 배웠을 수도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배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이만의 성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며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네. 우린 모르죠. 어떤 날은 그 날의 그 짧은 시간 안의 변화가 그 아이한테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어떤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어머님들이 깔고서 물어보는 질문과 의뢰 습관적으로 오늘 왔어? 뭐 했어? 그렇죠. 아. 딱 그 톤에 그렇네요. 소울리스 그냥 하는 말 아. 과는 다르죠. 내가 못 본 사이에 내 아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네. 그걸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이고 우리 새끼 왔어 할 때 그 맞이함은 말은 똑같을 수 있으나 워딩은 똑같을 수 있으나 매우 다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는 아이는 알죠. 알 것 같아요. 차이를 알죠.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주 까먹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한계가 있는지라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저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내 엄마가 저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이 돼요. 음. 그래서 항상 나부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냥 조금씩 연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그림책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색다른 시각에서 나의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이렇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맘맘맘 시간을 너무 아름답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 생애 첫 방송입니다. 정말. 저 오늘 하루 종일 카메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의 평범한 하루를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면서 같이 안녕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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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 전엄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